안녕하세요.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. 질병관리 시간입니다. 3단원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대한 그 부분이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정신재활 프로그램에 어떤 것이 있는지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시간에 그 정신재활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 중간시설이나 뭐 낮병원 프로그램 그리고 밤병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? 그래서 그러한 그 병원 프로그램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이 사회기술이란 그 말 자체는 그 인간관계나 그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말하는데요. 이러한 기술들이 그 정신장애, 그 지체장애 환자들은 그 정상인보다 사실상 조금 인지 영역이나 뭐 자기 통제력 이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한 그 결함을 갖고 있죠. 그래서 그 사회생활에 그 적응하는데 굉장히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어려움을 익힐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게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기술은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아무래도 그 정상인보다 그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. 그리고 자기 관리도 잘 안 되고, 그다음에 재발을 방지하면서 스스로 그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회 기술을 함께 제공하면서 그 익히는 그 프로그램을 사회 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은 또 사례 관리법이 있는데요. 그 기능 향상과 복지를 위한 문제 해결 관리입니다. 그다음에 그 거주지 재활 프로그램은 그 일단은 그 주거지가 그 매우 안정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해요. 그래서 퇴원을 했을 때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은 분들이 그 보호자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호자가 없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나가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안전된 생활을 위해서 거주지를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인데요. 이는 그 가족 보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불필요한 그 입원들을 방지하고 그 나아가서는 지역 사회에 그 적응하고 재활하는데 더 그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. 우리나라는 이 거주지 재활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많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. 그 다음은 직업재활 프로그램입니다. 그 정신지체 장애자들이 직업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그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예요. 일단은 그 사람들이 그 뭐 정신지체가 있다 하면은 일할 능력이 없다거나 뭐 게으를 거라던가 아니면 그 사람들은 너무 위험할 거야 같은 그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업을 그 갖지 못하는 그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들을 위한 편의 조치가 아직은 우리나라에 많이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도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나야 이제 그 직업 재활이 그 정신 재활의 꽃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. 이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좀 느긋하게 기다려줄 줄 알고 아무래도 좀 정상인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조금 기다림이나 뭐 약간 조금의 그 뭐라 그러지? 그 내용 같은 게 그 직업에 있어서의 그 할당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다를 수 있잖아요. 근데 좀 기다려줄 수 있는 미학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. 이러한 그 정신장애 지체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보조를 하고 협조를 하는 그곳이 바로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. 보건소에 가시면 보건소 옆 한켠에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복지 사회로 많이 이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. 그 다음은 가족 개입 프로그램이에요. 가족들이 아무래도 그러한 정신질환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지원자이면서 든든한 그 보호자이긴 한데요. 이게 그
이 가족들이 정확한 정보나 방법으로 이들을 이제 케어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, 도우려는 그 열성과 동기 수준은 높은 데 비해서 정확한 기술과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방법, 그 다음에 해결 능력이나 의사소통법들을 가르치는 겁니다. 한 예로 어떤 어머님이 자기가 아들이 정신지체한데 그 오히려 약을 꾸준히 먹어야 그 병은 낫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생각에 그냥 약을 남용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히려 약을 도중에 그 임의로 막 끊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대요. 근데 그런 정신병은 꾸준한 약을 복용해야 오히려 더 차분해지고 가라앉으면서 좋아지는 건데, 임의로 그렇게 보호자의 그 부정확한 지식 때문에 그 약을 막 끊어버리면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가족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방법을 전달하는 것도 또한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. 다음은 자조 집단 프로그램이라 해서, 이 자조 집단 자체가 뭐냐면, 저희가 이제 간호조무사가 되면은 그 간호조무사 협회라는 게 있잖아요. 그렇게 그 공통의 그 목표를 가지고 모인 그 무리를 말하는데, 퇴원 후에도 이들이 서로 고통과 그 필요를 이해하면서 경험을 공유하고 협동하기 위한 그 모임을 만드는 그 프로그램입니다. 그래서 구성원의 상호 지원과 권리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기행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집단이 자조 집단이고, 그 집단을 운영하는 그것이 자조 집단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은 이제 지역사회 정신건강과 치료적 의사소통 보겠습니다.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있어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이념부터 보면요, 치료나 그 서비스 받음에 있어서 자기 결정권을 포함한 인간의 존엄성 가치에 기반을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. 그 정신건강 자체도 그렇고 그 정신적으로 그 아픈 사람들에게도 그 권익 보호 같은 것들이 요새는 많이 이제 그 중요시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인간 존엄성의 가치에 기반을 두는 개념이고요. 그 다음에 정신건강이라는 거는 그 정신건강이라는 이름 하에서 지역사회에 행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. 그래서 그 개념 자체에서 보면은 이제는 그 치료 장소가 병원의 그 입원에서뿐만이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모두 다 이들을 치료하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그 입원 치료가 지역사회로의 그 치료로 이동이 되었다는 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그 정신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그 개입 대상이 이제는 개인에서 환경과 사회 전체로 변화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또 정신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개입 내용이나 접근 방법 등이 많이 확장되고 변화되고 다양화됐다는 게 특징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정신건강 그 서비스의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인들이 그 단순히 의사나 간호사뿐만이 아니고 뭐 사회복지사라든가 임상심리사라든가 다양한 직업군이 생겼잖아요. 그래서 그러한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인의 범주가 확장되었다라는 게 전체적인 개념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역사회에서의 그 정신운동이 발생하게 된 동기를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. 그 발생 동기는 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운동이 발생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, 그 인간의 그 존엄성 회복을 위해서 정신건강운동이 발생되었고요. 그 다음에 그 개개인들이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병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로 나왔을 때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돕기 위해서 발생이 되었고,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질병이 점차 만성화되어 가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만성화되어 가는 경향을 줄이기 위해서 정신건강운동이 또한 발생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병원 치료의 그 장기화에 따른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정신건강운동이 또 발생되었다고 합니다. 이러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목적은 그 삶의 그 질 향상을 위한 1차, 2차, 3차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요. 이러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원칙이 있습니다.
그 원칙은 최소한의 규제예요. 첫 번째가 이 최소한의 규제가 뭐냐면은 그 뭐 입원 등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되게 장기 입원을 하잖아요. 근데 그러한 그 장기 입원이나 재활 뭐 이런 거에서 최소한으로 이제 사회 통합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 규제를 하는 거죠. 그다음에 그 독자적인 사회생활의 영위를 보장하는 거고요. 그다음에 그 정상화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 모든 사람이 다 차별 없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으로써 그 삶의 질 향상의 목표가 있고 그 자연스럽게 그 정상인들과 어우러지면서 삶의 질의 향상을 보는 거죠. 그다음에 이제 사회 통합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가 보는 시선이 일단은 바뀌어야 돼요. 그들이 이제 장애를 갖고 있다라기보다 그냥 어려움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서로 그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. 그래서 최소한의 규제, 정상화, 사회 통합이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러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은 그 개개인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 단체가 다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. 그다음에 치료적 의사소통 보겠습니다. 이 치료적인 의사소통이라 하면은 의사소통 자체가 얼마나 그 치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이제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. 우리도 이제 만약에 뭐 사춘기에 자녀를 두고 계신다 하면은 그 의사소통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그 뭐 저도 오은영 박사님의 그 책을 읽어보니까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을 읽어보니까 그 치료적인 의사소통이 그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어요. 그래서 그 지금 현재를 항상 궁금해하고 물어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만약에 엄마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왜 학교가 가기 싫어? 당장 가야지 이렇게 말을 한다기보다 왜 오늘따라 학교가 가기 싫었을까 하고 그 사람이 그 현재에 직면한 그 불편감을 이제 딱 꼬집어서 봐줘야 하는 그 의사소통이 필요한 거죠. 근데 우리가 지금 현대의 바쁜 사회를 살면서 그러한 부분이 서로 잘 안 되고 있잖아요. 근데 이 정신 건강의 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저희가 만약에 간호조무사로서 일을 할 때 바로 그분의 뭐 아픈 곳을 딱딱 집어서 뭐 치료를 하기 이전에 그분의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줌으로써 공감을 할 수 있는 그 능력, 그게 그 치료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그 첫 단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치료적 의사소통의 특징으로는 규칙과 이제 범위의 경계가 있고, 그 다음에 대상은 개인, 가족, 집단이 될 수 있으며, 간호사나 그 간호조무사는 그 환자에 맞게끔 각각의 그 각색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. 뭐 할머니 환자와 어린아이 환자에게 똑같이 대우를 할 수는 없잖아요. 할머님에게는 조금 더 친근하게, 그 다음에 아이에게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환자를 대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러한 치료적 의사소통은 성장과 변화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문제 중심의 대화이고요. 그 다음에 양식화되고 목적이 있으면서 목표 지향적 의사소통입니다. 그리고 이 치료적인 의사소통은 가장 중요한 게 환자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소통의 그 수단이에요. 그 다음에 이런 치료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 환자의 태도나 행동에 변화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 치료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치료적 의사소통이 중요한 이유를 좀 마지막으로 보면 환자들의 그 자기 표현력이 매우 약해져 있어요. 환자들은 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자기 표현을 잘 못하죠. 그래서 자꾸 치료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끌어내줘야 됩니다. 그래서 환자들은 또 그 느낌을 말로 표현하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못하고 우선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. 그래서 자꾸 그 치료적 의사소통을 유도를 시켜야 되고요. 그다음에 본인 자신의 이야기를 비판 없이 들어준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. 그래서 충분히 경청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, 그 환자들은 또한 그 자기 생각 속에 굉장히 몰입해
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걸 잘 못해요. 그래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좀 통해서 남의 말도 좀 귀담아 들으면서 자기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게끔 도와주는 게 치료적 의사소통이고요. 이런 의사소통을 통해서 대인 관계를 증진시키면서 그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치료적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것까지 해서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기억 꼭 하고 계시기 바랄게요. 치료적 의사소통은 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끊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음 내용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. 경청해 주신 그 치료적 의사소통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